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바천이님 고향 김천에 오봉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부바천이님 친구분도 그렇고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과 목격담들이 많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주변 낚시하는 분들께 물어봤는데요. 그곳에서 낚시하다 이상한 걸 경험한 분이 둘 있더군요. 그것도 둘이 같이 가서 말이죠. 그래서 김천 오봉저수지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고요. 처음엔 어디 오봉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오봉지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김천 말하는 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 번 더 놀랐었고요. 이번 이야기는 부바천이님 정보 제공으로 알게 된 김천 오봉저수지, 그리고 그곳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아저씨 낚시꾼들의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게 20년 정도 된 얘긴데요. 진짜 그땐 같이 간 친구도 그렇고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이건 루어 낚시를 좀 아는 분들이 들어야 오 할 수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 저랑 제 친구가 그날 경험한 걸 얘기해 볼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지금보다 더 낚시에 빠져 있을 때였고, 진짜 베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리 안 가리고 다녔을 때였는데요. 사실 낚시라는 게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 겸 다니면서 경치도 보고 그 힐링도 하는 재미가 크니까 그때 오봉저수지에서 베스가 잘 나온다길래 갔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가려던 곳이 김천 오봉저수지가 아니라 그 임실에 있는 오봉저수지였거든요. 그냥 출발할 때 김천인지 임실인지 생각 없이 고고싱 했다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런데 그게 도착하고서도 몰랐었다는 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장비를 뭘 써야 할지, 필드가 어떤지 잘 몰라서 낚싯대만 6대 정도 종류별로 챙기고, 특히 베이트 MH급 이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낚싯줄을 합사 3호부터 사용을 하거든요. MH는 3호, H는 4호, XH는 5호. 거긴 엄청 넓은 저수지였는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위험할 수도 있어서 맘 편히 낚시를 하기 위해서 다리 건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쪽엔 숙초랑 육초대가 섞인 곳이고, 그리고 커버 지형이라서 XH, 그러니까 좀 강한 낚싯대를 사용해서 낚시를 했는데 뭐 잘 나온다더니 입질 한 번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입질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괴담집사도 알겠지만 우리가 낚시를 못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입질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가려던 곳이 거기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그 많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우린 하루 자고 올 생각으로 갔었기에 밤낚시까지 이어갔는데요. 새벽 1시? 그쯤 됐으려나? 하여튼 12시는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강한 입질 한 방이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가물치인가? 전 그 강한 입질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때리는 입질은 진짜 단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입질이었어요. 어쨌든 흥분한 상태에서 강하게 후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대리를 갔는데 이게 안 와요. 어디 감은 것도 아닌데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합사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강제 집행인데, 그런 이유에서 드랙을 100%꽉 잠가서 사용하고요. 드랙을 100% 잠그면 드랙 패드도 망가지고, 여러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은 80%그 정도까지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패드 같은 소모품이나 뭐 그런 것들 갈아주면서 사용을 하니까 그건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제 낚시 스타일이라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릴 드랙을 잠그고 올 합사 라인을 사용하면 사람이 손으로 당겨도 어지간해서는 풀리지 않거든요. 거의 그냥 풀리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그냥 낚싯대 없이 직결로도 힘든데 낚싯대에 연결된 상태라면 낚싯대가 힘을 먹어들여서 더 힘들죠. 그런데 갑자기 그 라인이 지지지직 하면서 풀려나가더라고요. 뭐지? 드랙이 풀려? 전 그때 다시 검지손가락으로 드랙을 확인했는데 드랙은 100% 확실하게 잠긴 상태가 맞았었고요.
그런데 성인 남자가 두 손으로 잡고 당겨도 풀릴까 말까한 그걸 그냥 끌고 나가는 물고기? 절대 그런 게 민물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잉어 아니겠냐고요? 뭐 가물치 같은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낚시를 아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 상태라면 민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는 그렇게 그때처럼 끌고 나갈 물고기는 뭐 없어요. 제가 그거는 확 직신할 수 있거든요. 찍찍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지지직. 옆에 있던 친구도 놀라서는 뭐냐고 계속 그러는데, 그때 그런 우릴 놀리기라도 하는 듯 그렇게 풀리던 라인에 속도가 붙어서는 찍 하고 배 이상 빨라져서 이게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로드 부러질까봐, 그 낚싯대죠, 로드 부러질까봐 라인 커트로 라인을 끊었는데, 그렇게 풀려나가던 라인이 끊으니까 움직임이 딱 멈춰서는 제 발 앞쪽 그 물 위에 그냥 떠 있더라고요. 그땐 진짜 등부터 목덜미까지 서늘한 게, 그런데 그걸 본 친구가 확인이나 하자면서 라인을 회수하려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러지 말자고 진짜 이상하다고 하는데, 친구는 웃으면서 낚싯줄 그렇게 버리는 것도 안 된다면서 이제 손으로 감아들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친구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낚싯줄에 무게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뭐가 달려있으면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손으로 감아들이는데 수초나 6초에 감긴 것도 없고 그냥 훌렁훌렁 아무 저항 없이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낚싯줄 끊는 거랑 그 동시에 물었던 게 뭐든지 간에 그게 빠졌나 보다 하고 했었거든요. 장력이 사라지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었던 물고기가 빠지는 경우. 그리고 낚싯줄 다 회수하고 미끼를 봤는데, 그 루어는 미끼를 물고기가 물면 물고기가 빠져도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미끼가 멀쩡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미끼 등에 훅을 끼운 그 상태 그냥 그대로 말이죠. 저랑 친구는 그거 보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빠지는데, 그때 진짜 기분 나쁜 물비린내가 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지? 그 낚시하는 분들은 그거 아시죠?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떠서 그 근처에 있으면 나는 그런 냄새. 그냥 물비린내가 아닌 그런 냄새. 그런데 그런 냄새가 계속 뒤따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특정 구역에서만 나면 그 근처에 물고기가 죽어있나 보다 하겠는데, 그게 그 냄새는 거기서 빠져나가는 우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저만 맡은 게 아니라 제 친구도 맡았고요. 너도 냄새나지? 그리고 그게 그때 바람이 앞쪽에서 불어왔었거든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때 진짜 뒤도 안 보고 서로 나란히 거길 빠른 걸음으로 나가려는데, 그런데 뭔가가 뒤에서 따라오듯이 계속 뒤에서 같이 움직이는 듯 그렇게 그 역겹게 비린 냄새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불던 바람은 확실히 느낄 정도로 더 강하게 부는데, 그 정도 되니까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는 진짜 온몸에서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근데 그때 친구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뛰자고. 그래서 우린 서로 쳐다본 뒤에 차까지 냅다 달려갔는데요. 그렇게 달려가는데도 그 기분 나쁜 냄새는 같이 달리는 것 마냥 계속 뒤쪽에서 풍겨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가방이랑 장비 차에 던지다시피 하고 냅다 거기서 나왔고요. 거기서 나올 때도 진짜 길도 어둡고 집도 하나 없고 진짜 시겁했는데요. 진짜 괴담집사가 물어본 것처럼 귀신을 봤다거나 귀신 소리를 들은 건 아니었는데, 우린 그 낚싯줄 풀려나간 거랑 멀쩡한 미끼, 그리고 우리를 뒤따라오던 그 냄새, 그건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두 분의 경험담은 여기까지인데요. 낚시할 때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낚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차이에서 오싹함이 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리를 다루는 낚시를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민물 낚시에서 그 상황이, 그래서 낚시 상황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바람이 앞쪽에서 부는데 물고기 썩는 듯한 기분 나쁜 비린내가 뒤쪽에서 계속 따라오듯이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나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데도 따라오듯이 뒤에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